특히 강남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거품이 아니냐, 그리고 거품이라면은 곧 터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거품이 터질 거냐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 빠른 시간에 오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자, 그러면은 일반인들의 사고에 근거해서 강남의 부동산 지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너무 많이 올랐느냐?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 기준입니다. 강남 모든 아파트는 아니고요. 두 번째, 얼마나 빨리 올랐냐면 본격적인 상승이 올해 한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까지 하니까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에 50%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연간 상승률로 치자고 하면은 100%가 오른 거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이런 것이 100%만 올랐다고 해도 놀랄 일인데 몇십억 하는 게 100%가 올랐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자, 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얼마냐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역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의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강남의 새 아파트가 지금 뭐 새 아파트라고 해도 지역마다 강남도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한 8사형으로 보면 한 40억 정도 합니다. 40억 정도 하고 그럼 이 40억을 월세로 놓게 되면 보통 얼마 정도 하냐면 보통 한 5억에 한 450만 원 정도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간 5,4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 5억이니까 5억을 빼면 35억 투자해가지고 5,4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1.5%입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가치 대비해서 너무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거품이다.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또 가치를 평가하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라고 보는 겁니다. PI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PIR 수준이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PIR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금 몇 배 정도 되냐면은 중위권의 평균적인 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 1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PIR 얼마가 나오냐면 22.5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동산 가격 자체가 선진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거고 소득 대비 22년 모아야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강남의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서울의 중위권 소득은 넘을 테니까 그게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감으로 중위권 소득이 6천만 원이라고 하니 강남에 사는 분들의 소득은 그보다 훨씬 높다라고 봤을 때 한 2배, 뭐 3배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한 1억 5천 정도라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8사형의 가격은 40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PIR 몇 배가 나오냐면 26.6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1억 5천씩 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에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26년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이거는 명백한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거품의 역사에는 항상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중이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이 참여하지 않은 거품은 거품이라 말할 수도 없고 설령 거품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있냐 없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말로 말해서 거품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거품이 계속 꺼지지 않고 간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거품이라고 부르냐면
거품이 꺼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품이 꺼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이 거품에는 대중이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꺼졌던 사례였던 금융위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거잖아요.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저신용자들한테 집 사라고 계속 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 아무래도 뭐 은행도 바보가 아니니까 저신용자니까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쪼개자 이거죠. 막 쪼개가지고 여러 은행이 분산해서 이걸 사고 있으면 그러면 별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든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겁니다.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써요?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대중이 참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관련된 일만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닷컴 버블로서 무너지게 되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해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다가 무너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도 착각을 하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퍼로 이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퍼가 뭐 수백 배,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퍼 몇백이 되더라도 그 중에서 괜찮은 회사는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괜찮은 회사들조차도 전부 다 대중이 참여하니까 저 봐라 쟤도 퍼 몇백 배 하는데 우리도 몇백 배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은 그걸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쟤가 뭐 예를 들어서 퍼가 200인데 얘는 150밖에 안 하네? 그러니까 싼 거네? 하고 막 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몇 개의 닷컴 기업을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우르르 다 무너지고 결국 그것이 거품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땠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 빨리 올랐다, 뭐 가치에 비해서 높다, 이것도 다 맞습니다만 결정적인 거, 대중이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의문이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일본의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으로 이제 무너져서 잃어버린 20년을 갖게 됐잖아요. 이 내용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본 부동산 거품이 꺼진 거는 대중이 참여한 게 아닌데 기업이 참여한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진 것은 대중이 막 부동산을 사서 된 게 아니라 기업들이 막 부동산을 사고 이게 은행이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기업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거품이 만들어진 거고 그 거품이 꺼진 게 맞습니다. 그럼 대중이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참여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것도 기업이 한두 기업이 참여한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웬만한 기업들이 다 참여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 기업이 누구 하나의 것입니까? 그야말로 기업이야말로 대중이죠. 그게 다 주식 아니에요. 대주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회사의 주인은 대중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에 참여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 대중이 다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왜냐? 대중은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 회사의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007년도에 14억 5천만 원에 낙찰된 쿠사 마야요이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2020년에 6억 1천만 원에 낙찰된 이우환님의 다이얼로그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이제 저는 이게 도대체가 왜 몇십억씩 하는 가치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이거 이제 미술을 아시는 분들은 저 무식한 소리 하고 앉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가치라는 거를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미술 작품이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이며 이 감동의 가치를 가격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가격들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도 되고 너무 빨리 올랐다고 생각도 들고 가치는 모르겠어요. 측정이 안 돼. 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얘도 거품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대중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미술작품이 계속 오른다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14억 6천에 샀는데 이게 15억이 되고 16억이 된다고 한들 물론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상이 그렇게 된다고 한들 대중이 14억 6천만 원 주고 저런 작품을 하나 사놓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대중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 자체가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거품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거품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거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품이 붕괴되려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대중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고 금융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언제나 폭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대중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강남의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엄청나게 해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쯤 해줘야 되냐면 한 95% 정도 해줘야 됩니다. 95% 정도 해줘서 한 5%만 가지고 있어도 강남의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증권화 시키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남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그거를 금융상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융상품을 모든 대중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상품을 만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라의 경제가 매우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강남의 부동산의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집이라도 일단 팔아서 살아야 되니까요. 생존이 더 우선이니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세 가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일이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그때는 강남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될 것 같습니다.